상하이 푸동지구의 마천루가 창밖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린웨이의 얼굴은 29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앳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야심과 총명함으로 반짝였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치열한 상하이 IT 스타트업 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늘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왔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한 모니터와 함께 곧 있을 결혼을 암시하는 심플한 디자인의 청첩장 샘플이 놓여 있었다. 상대는 장하오, 능력 있고 배경 좋은 변호사였다. 지적인 대화가 통했고 서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 왕리 여사가 두 사람의 결혼을 열렬히 지지했다.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업가인 왕 여사는 린웨이의 능력과 독립적인 면모를 높이 사는 듯 보였다. 그녀는 통 크게 상하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내놓았다. 살인적인 상하이 집값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다만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해두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린웨이는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상하이에서 그것도 이런 요지에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녀의 능력만으로는 아직 먼 이야기였다. 현실적인 선택이야. 그리고 왕 여사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장하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세련되게 치러졌다. 왕 여사는 시종일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 사이에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다. 신혼집은 넓고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어딘가 린웨이의 취향과는 맞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왕 여사의 취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너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 내가 도와줘야지라며 인테리어부터 가구 배치까지 직접 지휘했다. 린웨이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잘 꾸며진 쇼룸에 잠시 머무는 기분이었다. 스마트워치를 찬 손목으로 이마를 짚었다. 시작부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왕 여사의 조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예고 없이 신혼집을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며 식단을 지적했고 린웨이가 새로 산 옷을 보며 내 이미지에는 이런 스타일이 더 어울릴 것 같다며 자신의 취향을 강요했다. 심지어 린웨이의 책상 위 물건 배치까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슬쩍 바꾸어 놓기도 했다. 웨이야, 이건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상하이에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어봤겠니. 내 안목을 믿어도 좋아. 왕 여사는 늘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린웨이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려 했지만 왕 여사는 언제나 더 교묘한 논리로 그녀의 말을 막아섰다. 숨이 막혀왔다. 남편 장하오에게 불편함을 토로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었다. 어머니도 악의는 없으실 거야. 그냥 우리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지. 상하이에서 어머니 도움 없이 이런 집 얻기 힘든 거 알잖아. 그는 갈등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린웨이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어머니를 변호하기에 급급했다. 린웨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 넓고 쾌적한 아파트가 점점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왕 여사의 간섭은 점차 린웨이의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커리어에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린웨이가 다니는 스타트업은 중요한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고 그녀는 핵심 개발자로서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야근이 잦아지자 왕 여사의 잔소리가 늘었다. 웨이야, 여자가 너무 일에만 빠져 살면 안 돼. 가정도 돌봐야지. 장하오 아침은 제대로 챙겨주고 다니는 거니? 린웨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머님, 지금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저에게도 큰 기회가 될 거고요. 하오 씨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주고 있어요. 기회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 하오도 신경 쓰이지 않겠니? 왕 여사는 린웨이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날은 내 상사분께 내가 한번 연락해서 우리 며느리 건강 좀 챙겨달라고 부탁해볼까?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린웨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어머님, 제 직장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린웨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왕 여사는 잠시 놀란 듯 린웨이를 쳐다보더니 이내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서운하구나. 역시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 그날 저녁 린웨이는 장하오에게 왕 여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회사 상사한테 연락하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내 커리어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야. 장하오는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도 정말 연락하시려던 건 아니겠지. 그냥 내 건강이 걱정되셔서 그러셨겠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내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해주는 거야? 린웨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장하오는 논쟁을 피하려는 듯 자리를 피했다. 나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당신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린웨이는 깊은 절망감과 고독감에 휩싸였다.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주말이면 왕 여사는 어김없이 가족 식사를 명목으로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녀의 집은 신혼집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으며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한 고가의 미술품과 장식들이 가득했다. 식사 자리에서 왕 여사는 은근히 린웨이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지적하거나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이고, 내 친구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요즘 젊은 애들은 참 통도 커. 린웨이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왕 여사가 주최한 저녁 식사 자리에 린웨이의 회사 동료 몇 명도 초대되었다. 린웨이는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왕 여사는 동료들 앞에서 린웨이를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그녀의 단점을 흘렸다. 우리 웨이가 일은 참 잘하는데 가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탈이야.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배우는 과정이겠지. 린웨이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은 애써 다른 화제를 꺼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린웨이는 침묵했다. 장하오가 눈치를 보며 말을 걸었다. 오늘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린웨이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 동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게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깎아내리다니 표현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는 그냥 네가 더 완벽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됐어. 린웨이는 말을 잘랐다. 더 이상 남편과의 대화에서 어떤 위로나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상하이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샤오칭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샤오칭은 린웨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웨이, 이건 그냥 시집살이가 아니야.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간섭이고 통제야. 더 늦기 전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내 커리어까지 망치게 둘 순 없잖아. 친구의 말은 린웨이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그 방법이 막막하기만 했다. 왕 여사는 너무나 견고한 성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린웨이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 및 발표를 맡게 된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회사뿐만 아니라 린웨이 개인의 커리어에도 엄청난 도약이 될 터였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밤샘 작업을 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발표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왕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웨이야, 다음 주 주말에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단다. 내 사촌 시누이가 약혼을 해서 양가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야. 너도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거 알지? 린웨이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발표일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날은 제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거의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몰라요. 왕 여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 행사가 우선 아니겠니? 내 시누이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새언니가 되어서 얼굴도 안 비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머님, 제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이건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됐다. 왕 여사는 린웨이의 말을 끊었다.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네 시아버지나 다른 어른들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들 너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매정하게 굴 줄은 몰랐다. 왕 여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린웨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왕 여사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장하오가 퇴근하자마자 린웨이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했기에 어머니가 저렇게 속상해하셔? 약혼식 날 꼭 가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당신 때문에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내 상황 설명했잖아. 당신은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린웨이는 울컥하는 마음에 소리쳤다.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기본적인 도리의 문제라고. 당신 커리어 중요한 거 알지만 가족 행사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어떻게든 시간 내서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면 되는 거 아니야? 장하오는 조금도 린웨이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린웨이는 더 이상 남편과 싸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 발표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장하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약혼식에는 정말 참석 못해. 내 발표가 끝나면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노력할게. 장하오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출근했다. 발표 당일 아침 린웨이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왕 여사가 예고 없이 집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 웨이야. 마침 잘 만났네. 너 발표 잘하라고 응원차 들렀다. 이거 어제 백화점 갔다가 네 생각이 나서 산 영양제야. 린웨이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해서. 알아. 바쁜 거 잠깐이면 돼. 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웨이야, 네 노트북 잠깐만 빌려줄 수 있니?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메일이 있는데 내 태블릿 PC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지 뭐니. 발표 자료가 모두 노트북 안에 들어있었다. 하지만 지금 거절하면 또 어떤 트집을 잡힐지 몰랐다. 게다가 왕 여사의 표정은 너무나 태연했다. 잠깐 메일 확인하는 것뿐이겠지. 린웨이는 불안감을 누르며 자신의 노트북을 왕 여사에게 건넸다. 여기요. 부팅은 되어 있어요. 고맙다 웨이야. 금방 쓰고 돌려줄게. 너는 어서 준비하고 나가렴. 왕 여사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익숙하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린웨이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다. 어머님, 저 먼저 나가볼게요. 노트북은 그냥 거기 두시면 제가 저녁에 와서 정리할게요. 그래. 발표 잘하고. 왕 여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린웨이는 찜찜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한 린웨이는 발표 준비에 몰두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오후가 되었고 드디어 그녀의 발표 차례가 다가왔다. 최종 리허설을 위해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린웨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런데 바탕화면에 있어야 할 발표 파일이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린웨이는 모든 폴더를 뒤졌지만 파일은 흔적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지통을 확인했지만 역시 비어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린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혹시 제 노트북에서 발표 파일 못 보셨어요? 제 발표 파일이 갑자기 사라져서요. 수학이 넘어 왕 여사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할 정도로 태연했다. 어머, 발표 파일? 글쎄, 나는 그냥 메일만 확인했는데 혹시 네가 실수로 지운 거 아니니? 요즘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나 보구나. 린웨이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왕 여사가 일부러 파일을 지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 건강이 걱정돼서 잠시 쉬게 하려고 그랬다고 변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었다. 발표 시간은 불과 30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발표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린웨이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고 동료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 연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결국 린웨이는 백업해둔 초기 버전의 자료와 임기응변으로 발표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핵심 데이터와 최종 결과 분석이 빠진 발표는 설득력을 잃었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발표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회사는 중요한 투자 유치 기회를 놓쳤고 린웨이는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돌아온 린웨이에게 장하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발표 잘했어? 끝나고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으니까 시간 맞춰와. 린웨이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분노와 배신감,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지금 당장 왕 여사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린웨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왕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상하이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창밖으로 덧없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왕 여사에 대한 분노와 남편 장하오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왕 여사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부가 문을 열었다. 린웨이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왕 여사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장하오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린웨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웨이야, 벌써 끝났니? 발표는 잘했고? 왕 여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었다. 린웨이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덕분에 아주 잘 망쳤습니다. 왕 여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뭘 어쨌다고? 제 노트북에서 발표 파일 어머님이 지우셨죠? 린웨이는 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왕 여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짐짓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네 파일을 왜 지워? 네가 실수로 지워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제 노트북 함부로 만지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지울 리 없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실 텐데요. 린웨이, 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옆에 있던 장하오가 린웨이를 나무랐다. 어머니도 악의는 없으셨을 거야. 설사 실수로 파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네가 잘 대처했어야지. 어떻게 어머니 탓을 할 수가 있어. 린웨이는 장하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 순간 린웨이는 깨달았다. 장하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했다는 것을. 당신 정말 최악이구나. 린웨이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장하오를 쏘아보았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미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장하오가 발끈했다. 됐어. 더 이상 당신들과 할 말 없어. 린웨이는 차갑게 돌아섰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낼게요. 뭐라고? 왕 여사와 장하오가 동시에 소리쳤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내 짐 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계 이걸로 완전히 끝이에요. 린웨이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듯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린웨이의 앞을 막아섰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그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머님이 저에게 베푸신 것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제 인생을 통째로 내놓을 수는 없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존엄성의 문제예요. 존엄성? 웃기지 마. 상하이에서 이만한 집에 살게 해주고 부족한 것 없이 지원해줬더니 이제 와서 존엄성을 따져? 너 같은 애들 길바닥에 널렸어. 왕 여사는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다. 평소에 교양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장하오가 왕 여사를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린웨이는 더 이상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제 짐 가지러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등 뒤로 왕 여사의 저주 섞인 고함과 장하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린웨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왕 여사의 집을 나온 린웨이는 택시를 타고 곧장 신혼집으로 향했다. 넓고 텅 빈 집은 여전히 왕 여사의 취향으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린웨이에게 어떤 압박감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큰 여행 가방 몇 개를 꺼내 자신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옷가지, 책, 노트북 주변기기, 그리고 자신의 손때가 묻은 작은 소품들. 왕 여사가 사준 값비싼 물건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미련도 없었다. 짐을 싸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분노나 슬픔 때문이라기보다는 허무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짧았던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해방감이 밀려왔다. 짐 정리를 거의 마쳤을 때 장하오가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후회와 당혹감이 어려 있었다. 웨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께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린웨이는 짐 싸던 손을 멈추고 장하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늦었어, 장하오.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줬어.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장하오가 린웨이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린웨이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알기나 해? 당신은 나보다 항상 당신 어머니가 우선이었고 내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했어. 당신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침 린웨이가 미리 연락해둔 친구 샤오칭이 도착했다.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샤오칭은 장하오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린웨이의 곁에 서서 그녀를 지지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제 그만 가줘, 장하오. 더 이상 할 말 없어. 린웨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장하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린웨이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고 샤오칭과 함께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다행히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1년 정도 살아보고 하기로 미뤄둔 상태였다. 왕 여사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서두를 필요고 제안했고 당시에는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마저도 며느리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린웨이는 당분간 샤오칭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샤오칭의 작은 아파트는 신혼집처럼 넓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친구의 따뜻한 배려와 지지 덕분에 훨씬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샤오칭은 린웨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분노해 주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회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필요하면 내가 증언해 줄 수도 있어. 샤오칭이 말했다. 린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 돌아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팀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린웨이는 담담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발표 파일을 고의로 삭제당했고 그 배후에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물론 증거는 없었다. 팀장은 린웨이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린웨이는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린웨이 씨, 그동안 당신이 보여준 능력과 성실함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당신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 유치는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다만 다음번에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린웨이는 놀라움과 감사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동료들 역시 그녀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자신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린웨이는 샤오칭의 도움을 받아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녀는 최소한의 가구와 짐으로 작은 공간을 채워나갔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다. 저녁에는 장하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후회와 사과를 늘어놓더니 나중에는 뻔뻔하게도 린웨이가 상속받을지도 모를 친정의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회유하려 들었다. 린웨이의 친정은 평범했지만 최근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 왕 여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정보를 이용하려 한 것이다. 린웨이는 그의 속물적인 태도에 역겨움을 느끼며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린웨이는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상하이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결혼은 실패했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익숙한 코딩 화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손가락이 저절로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논리의 세계 속에서 그녀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그래, 자신에게는 아직 일이 남아있었다.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녀의 세계가. 상하이의 밤은 깊어갔지만 린웨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음을 느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서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서라도 이 거대한 도시 상하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창밖의 야경처럼 그녀의 미래도 다시 밝게 빛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을 품은 채 린웨이는 다시 코딩에 집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린웨이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녀는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고 망쳤던 프로젝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팀원들과의 협업은 더욱 끈끈해졌고 그녀의 열정과 능력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팀장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다음 분기치 재도전을 위한 핵심 멤버로 그녀를 다시 신임했다. 주말에는 샤오칭과 함께 상하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분 전환을 했다.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때로는 아무 계획 없이 와이탄 강변을 따라 걷기도 했다. 친구와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린웨이는 점차 웃음을 되찾아갔다. 물론 문득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다. 왕 여사의 가시돋친 말들, 장하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과거의 교훈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결정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가끔 친정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다. 부모님은 린웨이의 이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내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웨이야,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힘든 일 있었으면 언제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는 린웨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유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었지만 린웨이는 그 문제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일궈나가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장하오와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린웨이에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다. 웨이, 잘 지냈어? 린웨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잘 지내. 당신도 잘 지내는 것 같네. 나 어머니랑 많이 싸웠어. 그리고 요즘 계속 후회하고 있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장하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있는 듯했다. 린웨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초라한 모습에 약간의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장하오.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아. 당신도 당신의 삶을 잘 살아가길 바라. 린웨이는 짧게 인사하고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린웨이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리메이는 동료들의 축하와 인정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을 만끽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샤오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웨이, 혹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어? 린웨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지금은 내 일과 내 삶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 하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마음을 열 수도 있겠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제도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물론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하이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지만 그 공간은 이제 그녀의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은 더 이상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치열한 경쟁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펼쳐진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세상을 의미했다. 린웨이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새로운 코드를 짜기 시작하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그 미래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색깔로 빛날 것이었다. 쓰라린 경험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상하이의 밤하늘 아래 한 여성의 단단하고 빛나는 성장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린웨이 그 자체였다. 왕여사와 장하오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왕여사는 여전히 사업을 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 복이 없었다며 린웨이를 험담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장하오는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다른 여자를 만나 다시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린웨이는 그들의 소식에 더 이상 어떤 감흥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린웨이는 자신의 커리어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능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다. 그녀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좀 더 큰 규모의 IT 기업으로 이직을 결정했다. 새로운 환경은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린웨이는 자신이 있었다. 이직 후 린웨이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